대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재정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실은 대부분 다들 모르시는 기관이에요. 실은 공기업 다니는 직원들도 아마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실은 재정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번에 마침 또 채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선 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가장 먼저 경력과 경험 기술서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과 경력이 본회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의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는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강점 중 지식과 기술을 각 한 개씩 제시하고, 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성과를 이루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모임이나 조직에서 남들과 다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모임이나 단체 생활 중 함께 활동 또는 이제 업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좀 힘들었던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 사례를 좀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고, 입사 후에 만일 재정정보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항목은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으로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입사 후에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팔로우십을 통해 조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난이도로 따지면 저는 한 85점, 90점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실 때 좀 고생을 좀 하실 항목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볼까요? 경력과 이제 경험 기술서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과 경력이 본원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쌓았던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직무 역량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작성 방식은 논리 서술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스토리를 쓰거나 그런 항목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일단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800자 분량이니까 하나나 한 두 개 정도를 가지고 기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경력과 경험에 대한 개요가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또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소제목 형식으로 좀 꺽수를 꺾어서 소제목 형식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력과 경험의 개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소제목 형태로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주요 맡았던 역할과 또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나 정보원에 입사 후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자세나 다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착안하셔야 될 점들이 있다면, 우선 개조식과
서술 방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조식의 경우에는 어떤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좀 유리하지만 실제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어떤 설득을 하는 데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으로 또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서술식의 경우에는 경력이 적으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분량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좀 불리하긴 하지만 설득을 하는 데는 좀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머리나 소제목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조식처럼 쓰는 거예요. 글머리 기호 또는 이런 소제목 같은 걸 이용해서요.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은 서술 방식으로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정도를 작성해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먼저 소제목으로 경력과 경험 개요를 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주로 했었는지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올 수 있었던 역량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정보원에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다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병렬로 2가지니까 하나를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데 이렇게 하는 전체 하나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가 또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또는 앞에 머리말을 좀 인트로 부분, 도입 부분을 써주시고 경력과 경험을 2개를 함축해서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사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이죠.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강점 중 지식과 기술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각 한 개씩 제시하고 이를 활용해서 성과를 이루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주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보여주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항목 역시 논리 서술 방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우선 도입과 전개, 정리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도입 부분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분들 어떤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식과 기술을 먼저 딱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제시를 해 주실 때 이게 직무에 왜 도움이 되는지가 좀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의 내용과 연관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환경의 변화, 또는 어떤 예를 들면 뭐 정보통신 보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보안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왜 직무 수행하는데 왜 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 그런데 그 업무를 하면서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을 내가 발휘해서 업무를 만들어 갔어. 업무를 잘했어.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갔어.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앞으로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더 개발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 어떤 열정이나 자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력과 경험 기술서하고 어떤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굳이 이것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자기소개서를 설계할 때 이렇게 굳이 설계를 했었어야 되나,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시고 또 이 첫 번째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많이 좀 혼돈스러워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차관점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각각 지식과 기술을 하나씩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 경험된 것을 한 꼭지로 쓰고, 그 다음에 기술 경험을 한 꼭지로 쓰고, 이렇게 2개를 병렬로 작성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조직과 어떤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이 지식과 이 기술을 한꺼번에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마무리를 또 앞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전달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지금 이 스타일대로 그냥 지식 경험 하나, 그 다음에 기술 경험을 하나 각각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제목을 꼭 활용해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과 기술을 선정할 때 직무의 활용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도가 높은 지식과 기술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과 기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IT 직종의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행정직의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역량들 쓰셨던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에 이제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꼭 어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결과물들을 좀 활용해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경력과 경험 기술서,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이 좀 작성하시기가 좀 까다롭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틀을, 이런 논리 서술 방식의 항목들은 먼저 틀을 좀 잡아놓고 쓰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가볼까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모임이나 조직에서 남들과 다른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과정과 결과를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작성 주제는요, 창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의 자기소개서 스토리 쓰는 방식은 스카 방식이죠. 상황, 위기, 그 다음에 행동, 결과,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니까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업무를 할 때였어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되도록 써주셔야 돼요. 이 상황 부분을 가끔 가다가 너무 약하게 쓰시거나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아는 거니까 뒤에 행동 부분을 좀 늘리고 싶어서 이 상황 부분을, 앞에 도입 부분이죠, 이 상황 부분을 너무 조금 쓰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런 일들을 할 때 썼는데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 이 정도로 심각했어. 그래서 꼭 해결을 해야만 했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함께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이걸 왜 꼭 해결했어야만 됐는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 그 행동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뭔가 남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과 다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써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찾아냈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걸 제안을 했고,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셔야 되겠죠. 조직에나.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한 다음에 남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고 그걸 동료들에게 또는 조직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이것을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리고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어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로서 여러분들이 재정정보원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차관점은 이런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모임이나 조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모임보다는 실은 프로젝트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처럼 직무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또 해결하기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남다른 해결 방법 있죠. 그 해결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또 제안한 방법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가 남다른 해결 방법을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오히려 읽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읽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남다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 없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결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으며, 그것을 제안하고 내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하는 모습,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또 동료들을 설득하고 또 제안했던 모습,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해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설명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다른 해결 방법이 뭐 거창하고 창의적인 방법,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큰 거, 아주 막 굉장히 막 기발한 거, 창의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어떤 로직의 순서를 바꿨다든지, 뭐 어떤 흐름을 바꿨다든지, 뭐 구현하는 방법을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한 것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개선을 했던 것도 괜찮고요. 뭐 복사기 위치를 바꿨고,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접수 방법, 고객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접수의 순서를 바꿨다든지 양식을 바꿨다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거에만 얽매이시지 않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어떤 모임이나 단체 생활 중에 함께 또는 업무를 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있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같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을 일단 생각하시고 그 이유와 관련 사례를 좀 설명해주고, 입사 후에 만일 유사한 성향의 동료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활동하거나 또는 업무하기 힘들었던 동료와 화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했던 그 경험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껄끄러웠어, 함께하기 어려웠어, 좀 싫었어, 내가 좀 너무 피곤했어, 이런 사람과 잘 지냈던 경험 써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개선했던 경험, 이걸 써주신다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황부터 가야죠. 상황,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였어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료와 그 일을 하게 됐다, 어떤 동료와 함께 하게 됐어 라고 그 동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위기,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격이 뭐 너무 과묵해서, 말이 너무 없어서 함께 업무를 하는데 소통도 잘 안 되고 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 함께하기, 활동하고 또는 업무하기 힘들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하기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실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동료가 이거 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동료가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좀 위토리로 지냈어, 이런 것들도 살짝 넣어주시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그 동료에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 뭐 이야기를 들어줬다든지,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함께 먹으면서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다든지, 내가 먼저 양보를 해줬다든지, 내가 실수를 그 동료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실수를 내가 대신 떠안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접근들,
X 동료와 친해지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행동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했던 거,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분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나니 어때요? 그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관계가 개선이 됐겠죠. 그래서 그 동료와 관계가 개선됐던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협업도 잘 됐고 성과도 창출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항목은 마지막에 입사 후에 그런 비슷한 성향의 동료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를 또 함께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끝내고 플러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를테면 소극적인 동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 또는 항상 서로의 인간관계는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동료를 우리 재정정보원에 입사해서도 소극적인 동료를 만난다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동료 역시 저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한국 재정정보원의 어떤 비전 달성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다짐, 생각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관점은요, 함께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명확히 나와줘야 돼요. 왜 그게 힘들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가 얼마나 좀 나빠졌는지, 일처리가 지연됐는지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동료를 너무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치 무슨 막 성인이냐? 나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포장해서 독불장군처럼 포장해서 보여주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너무 크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혼자 너무 잘난 척 그런 표현들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쌤이 봐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는지, 노력했는지, 이런 인간적인 접근, 또 이런 개선 노력이 눈에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점심마다 맛있는 커피를 먼저 한 잔 타주면서 이런 표현들 써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동료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료의 책상 위에 뭐 포스트잇으로 뭘 하나 붙여놨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에서 참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함께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보원 수행 업무 중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하고 본인의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업무, 뭐 회사를 다녔어야 이게 어떤 건지 알 텐데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거, 뭐 사업계획서 이런 거 보고 나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쌤 말씀드렸던 거 참고해서 찾아서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작성 주제는 사회적인 가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재정정보원의 업무 또는 사업과 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논리 서술 방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우선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눠 보면요, 먼저 이 사회적 가치 실현 또 사회적 가치 활동이 왜 중요한지, 또는 이 사회적 가치 활동이 사회적 공헌 활동 이런 거죠.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의 최근의 어떤 사례, 어떤 경향, 또는 타 기관의 어떤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회적 가치 활동이 왜 중요한지 먼저 이야기를 도입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재정정보원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새로운 기관장님 오신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부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어떤 보도가 됐던 사례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십시오. 그런 것들 가져다가 위부 평가 이런 자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좋은 평가 인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거기에 하지만 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하고 더 보완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개 부분에서. 자, 우선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제시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가 사회적 가치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이 업무는, 그 다음에 업무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이 업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사회적 가치 활동과 왜 연계가 되는지 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업무를 설명해주고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 흐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이겠죠. 그렇게 되면 재정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믿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입사해서 어떻게 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 것인지 이런 다짐을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 사업을 명확히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재정정보원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사회적 가치 활동,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장님께서 이 사회적 가치 실현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기에 좀 매달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별도의 페이지를 있으니까 그 체계도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뭐 신뢰 뭐 이렇게 꼭지들이 있어요. 그 꼭지들 안에 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실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을 쓰실 때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새로운 거 이것을 가지고 어필하실 생각하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고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 또는 업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다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발한 거 그런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서 딱 하나 잡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명확히 제시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난감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이 업무를 또 이 사업을 잡았는데 이게 사회적 가치 활동하고 이게 이어지는지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게 좀 주저주저 될 거예요. 확신이 안 서실 거고. 그런데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에요. 한국재정정보원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은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정보원의 업무가 이 업무 사업이 다 이 업무를 해서 어떤 사업 성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결국 공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 사회적 공헌 활동들에 대한 최근의 어떤 경향들이나 정부의 노력을 꼭 함께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들 글을 쓰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너무 거창한 거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고 사소한 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아까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업무를 더 꼼꼼히 하겠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재정정보원에서 근무할 때 사회적 가치 활동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가끔 보면 여기에 뭐 굿네이버스 이런 거 봉사활동 했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려고 막 집어넣고 이런 학생들을 종종 보는데 실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에 주어진 제시된 주제에 맞춰서 여기 재정정보원의 업무나 사업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연계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쓸데없이 그런 것들 듣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항목이죠. 다섯 번째 항목 리더십 팔로우십을 여러분들께서 발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뤘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입사 후에 어떤 리더십 팔로우십을 통해 조직에 기여할지를 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리더십이나 어떤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작성 방식은 당연히 스토리텔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황 이야기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조직, 어떤 임무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였어. 뭐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리더십과 팔로우십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여서 어떤 동료들도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동료들이랑 함께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었겠죠. 문제점.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발휘해야만 됐던 어떤 그라운드,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되겠죠. 행동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의 리더십, 또 어떤 방식의 팔로우십을 발휘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또 동료들과 협력했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직에 닥쳤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성과, 이런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동료들의 인정입니다. 동료들의 신뢰, 동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과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관점은요, 우선 제가 생각에는 리더십보다는 동료와의 협력, 팔로우십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팔로우십 이런 부분들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리더십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더십은 워낙 많이들 쓰죠. 그래서 많이 써서 좋은 소재들 많이 갖고 있으시다면 그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혹시라도 특별한 소재가 없고 새로 쓰셔야 된다면 리더십에 포커싱 하지 마시고 팔로우십에 좀 초점을 맞춰서 팔로우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좀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조직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료들 간에 사이가 나빠서 서로 밥도 함께 안 먹었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어려운 점들이 꼭 나와야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꼭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창한 어떤 자랑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인성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막 자랑을 해서 내가 뭔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뽑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얼마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을 위해서 또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열심히 1시간이라도 더 잠을 줄여가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던 좋은 성과가 더 있었겠죠. 플러스 동료들의 인정까지 함께 이걸 성과로 만들어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성과 나왔던 동료들의 인정 여기 써주시고 꼭 그걸 가지고 앞으로 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써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마무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재정정보원에 입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다짐을 써주시는 거죠. 앞으로 계획. 두 번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 이런 교훈들이 있고요. 세 번째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결과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 뒤에 이어서 우리 재정정보원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앞에 부분,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것을 쓰시거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플러스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여러분들 다짐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섯 번째 항목까지 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재정정보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나씩 다시 복기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좀 천천히 틀을 잡아가면서 쉽게 작성하신다면 서류 전형 분명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저와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